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얼마 전 부자 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자산을 모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이 책, 시크릿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자신이 매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죠.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중 한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며 매일 특별하게 생각하시거나 행동하신 게 있나요? 저 또한 읽었던 책인데 평범함에 머물러 있네요. 단지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말 등으로 짧은 시간에 부를 이루신 게 대단하네요. 비결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50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첫 직장 신입사원 때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운이 좋게 바로 취업을 했어요. 신입사원이 돼서 연수를 받았는데 동기들이 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신입사원 모두에게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 4개의 통장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책은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 경제관념을 세워주고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던 아주 고마운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고 배운 통장관리법도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때 처음 좋은 부채, 나쁜 부채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부채란 좋은 자산을 갖기 위한 예를 들어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것이고, 나쁜 부채란 사자마자 가치가 감소하는 나쁜 자산을 사는 데 쓰이는 자동차 할부대출 같은 것이라고 많이들 알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급여통장, 카드 소비통장, 예비자금통장, 투자통장 이렇게 4개의 통장을 만들어 매달 돈 관리를 하며 월급의 상당수를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자산이라고 말한 부동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는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직후라 지금처럼 집을 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서울 외곽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최대한 풀대출을 받고 매수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걱정이 많았어요. 경제도 안 좋은데 그렇게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어쩌려고 그러냐 하고요. 당연히 저도 걱정 하나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하기 위해 그 현장도 몇 번 가보고 인터넷도 뒤져보며 나름 공부를 했고 아파트를 매입할 때 체크해야 할 중요한 조건 등도 따져보았어요. 그렇게 발품 팔고 알아보니 이 아파트는 완공이 돼도 최소한 내가 지금 산 가격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IMF를 겪었지만 IMF 이후 노무현 정권 때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도 어렴풋이 알았고요. 다행히 예상대로 아파트 구입 후 단 한 차례도 가격이 하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심지가 아니라 서울의 외곽이다 보니 올라도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그에 비해 서울 요지의 교통이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오르는 가격대가 달랐습니다. 그걸 보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됐죠. 아무튼 경제관념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신입사원 그때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읽고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29살이라는 나이에 또래들보다 좀 더 빨리 내 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자산과 부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나가는데 큰 영향을 받아 지금의 50억 원대의 자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구독자분께 질문하셨던 단기간에 부를 이룬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모두가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책을 받았지만 그 책을 읽은 친구가 있고 안 읽은 친구가 있었겠죠? 읽은 친구가 있다면 몇 명이나 그 책대로 월급 통장을 관리하고 좋은 자산, 좋은 부채를 택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책을 본다 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이 단지 마음의 양식이었다면 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책은 마음이 아닌 내 자신을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책만 봐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책을 보고 마인드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주식책을 읽었다면 투자 기업에 공부하고 주식 계좌도 개설해보세요. 부동산 책을 읽었다면 주말에 한번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방문해보고 발품부터 팔아보세요. 자기계발서를 읽었다면 바로 내일 아침 알람을 5시에 맞춰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책이란 마인드와 행동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재테크 책이나 시크릿 같은 자기계발서 등을 꽤 읽었지만 변화가 없었다면 실행력을 한번 돌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당장의 성과를 내진 않아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식 좀 한다고, 코인 좀 한다고, 부동산 좀 한다고 쉽게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변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않아요. 주위 사람을 둘러봐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 않구나를 느끼지 않았나요? 하물며 내가 변하는 건 더욱 쉽지 않습니다. 남이 날 변화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님도 배우자도 연인도 아닌 바로 책입니다. 내가 변화하려면 남이 아닌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책이고, 책을 통해 내 안의 변화를 느꼈다면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앞으로의 부의 이동이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느끼셨다면 암호화폐 관련 책도 읽어보고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남들보다도 먼저 부의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해서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꼭 실행에 옮기는 나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달 구독자 이벤트로 책을 들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자 될 순 없지만 그래도 부자가 되는 분들이 제 구독자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자에 관한, 암호화폐에 관한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좋아요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부자 되는 기운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 지금 돌이켜보면 이 책은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경제관념을 세워주고